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이슈를 나누기 위한 채널 일사천리의 DJ 윤설이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도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경비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위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한 미군의 경비를 우리가 같이 나눠서 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정식 명칭은 미군 주둔 경비 특별지원금입니다. 이러면 좀 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명확하게 인지되시나요? 네, 바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그 해당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군이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만 그 국가에 주둔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59개국입니다. 미군이 군사 훈련을 하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170개국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는, 즉 국민의 세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개국이 있을까요? 바로 일본과 한국, 전 세계에 바로 두 국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말, 굉장히 어렵고 낯선 이 단어, 어떤 국가에만 해당하는 단어일까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말은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전 세계 단 두 곳,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분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과 한국만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불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의 많은 조약과 협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즉 전쟁을 승리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 미국 군사,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는데요. 그 미군을 주둔시킬 때 그 중에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게만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거나 패전국이었나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을 종식시키고 해방 후 광복을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0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우리나라가 원해서 전쟁이 발생했을까요?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원해서 벌어진 전쟁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하면서 그들만의 전쟁을 이 한반도 땅에서 벌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의 대한민국은 승전국이라고 보기에도, 패전국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 있는데요. 패전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 주둔 경비를 해당 국가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이 지불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경우는 미군이 주둔하면서도 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패전국도 아니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경비를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한미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요즘은 주한미군을 보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서울 한복판, 즉 용산에 주한미군이 거주했었는데요. 그래서 이태원을 놀러가도, 서울의 곳곳을 놀러가도 주한미군을, 즉 군복을 입은 미군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휴양지라는 별명을 가진 평택 미군 기지에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주한미군이 기지를 이동하는데, 즉 미군 기지가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새로운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비용,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 것은 바로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이 돈은 바로 우리가 낸 세금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11조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돈으로 매년 주한미군에게 특별 지원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해준 금액은 자그마치 1조 300억 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1조라는 돈이 체감이 되시나요? 1조 체감하기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1조라는 돈은 자그마치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터잡으시고 고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60만 원을 써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써도 모자란 그 돈을 올 한 해에만 우리나라 세금으로 미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 미군은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미군이 평택 기지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평택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하는 비용, 심지어는 원래는 포함되면 안 되는 미군의 빨래 비용, 세탁 비용까지도 이 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끝이었을까요? 2018년 국방부가 낸 국방백서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5조라는 돈을 주한미군에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1조에 플러스 5조, 네, 이미 6조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나라 세금으로 주한미군에 주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올해 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지원금에 이슈가 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2020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차 협상 이후 이어진 2차 협상인데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년의 방위비 분담금을 자그마치 6조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올 한 해에만 주한미군에게 1조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는데요. 기본적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조, 그리고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른 특별 지원, 실물 지원이 5조. 여기에 6조로 인상이 된다면 내년 2020년 한 해에만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우리나라 세금이 11조가 유출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향후 3년간 우리나라가 12조어치의 미국의 무기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12조를 3년으로 나누면 바로 4조입니다. 그러면 2020년 내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가 미군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바로 15조가 됩니다. 올 한 해에만 미군에게 주어진 돈 1조,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가 이사하면서 주어진 돈이 12조, 그리고 실물 자산으로 지원한 2018년에 지원한 금액은 5조. 내년 한 해 방위비 분담금을 바로 6조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3차 협상에서는 6조의 인상 내역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 3차 협상에 이 6조라는 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군에게 지원하는 돈이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